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북한과 청주케 장군들 폭망각, 한미일 북미사일 정보 공유 조치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청주케라는 군내 간첩 조직망은 6.25 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에 남한의 군대에다가 북한이 간첩들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는 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이고 모든 장교들은 다 휴가를 내보내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럼 청주케라는 조직이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청주케라는 조직은 지하망 조직이기 때문에 오직 북한 정보부만 그 실체를 알고 있지 나머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에 중앙정보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에도 이미 청주케 출신 지하 요원들이 많이 잠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청주케 출신들 3명을 연달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거죠.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군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싸그리 다 좌익들을 앉힌 겁니다. 그리고 군내에는 아예 청주케 인맥들을 주요 보직을 갖는 인사로 다 자리 잡음을 끊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주케 장군들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킬체인의 와해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거나 탄도탄을 남한에다 쐈을 때 이거를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찰 위성을 띄우게 되면은 정찰 위성에다는 중국제 저장 장치를 장착해서 이번에 올리죠. 그리고 정찰 무인기 같은 경우는 다 부품을 못 쓰게 만들어서 작전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탄도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탄도탄 사령부의 레이더 스크린은 이중 항적에 나오게 만들어 놨고, 아예 탄도탄 요격을 못하게 그런 기술적인 꼼수를 쓰는 등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 그리고 육상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거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스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영상을 탄도탄 사령부의 스크린에 딱 띄우는데, 이때 북한의 미사일이 1개가 날라오는데 2개로 뜨게끔 딱 조작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불량이다, 다시 공사해야 된다, 시간도 끄는 겁니다. 그리고 탄도탄 사령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계속 켜놓게 되면은 3일째 되는 날은 에러가 떠가지고 다운되게 딱 그런 싸구려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주케 장군들이 다 뒤에서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다 보강이 된 다음에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탄이 남한에 떨어지는 시간이 3분 정도입니다. 3분. 그런데 탐지, 추적, 분석을 해서 남한에서 요격미사일을 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3분이 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미 북한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가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명령을 내리게,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대한민국 별을 달고 대한민국 돈으로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장성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을 때 북한이 마구제비로 미사일을 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제자리에서 자폭을 하거나 아예 불발이 되거나 전투기는 출격을 하다가 추락을 해버리고, 이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다 청주케 장군들이 그렇게 딱 조치를 취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해 공군 시스템 중에서 바로 탄도탄 부분, 이 부분을 청주케 장군들이 그렇게 요리를 해놓는 건데, 이 부분만큼이 이제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들이 북한 탄도탄 미사일의 정보 공유를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북한이 탄도탄 발사 준비를 해가지고 발사를 해서 상승하고 비행해서 하강해서 떨어지는 장소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각 대응탄을 발사할 수 있는 종류까지 다 지정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주케 출신 장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시간을 끌고 이럴 시간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탄의 요격명령을 내릴 때 에러를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금방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미국은 이런 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한국 정부에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한국 정부 내에 북한 간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정 간섭, 미군 철수, 이런 데모가 곧바로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청주케 장군들 조직에서 수십 년간 준비를 한 겁니다. 킬체인 시스템을.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해놨던 게 일거에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음 조치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내용 중에 공개는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내에 있는 화웨이 통신 장비의 도입 시기, 도입 수량, 배치 장소, 그리고 성능 이런 거를 리스트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앞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정보가 뭔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KF-21 정보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이 정도는 미국이 옛날에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가 목록화되면은 한국이 철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로 시간에 어떤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게 다 공개가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안면 몰수하고 철판을 깔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큰 돈을 들여서 한국에 공작을 해서 많은 중국 간첩들을 앉혀놓고 그다음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다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치 정보 주권을 뺏어가지고 정치 공작을 다 했던 이런 일들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미국의 한방이고 큰 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은 다른 수를 동원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신위성을 발사했는데 조절 단말기를 준비해 놓지 않고 발사해서 북한이 제명을 했던 구형 통신위성 조절 단말기로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다 청주케 장군들의 잔머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그런 장군들의 이름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어떤 정보가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 정보로 중국과 북한이 어떤 작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그거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과 청주케 장군들과 남한의 간첩들이 214급 잠수함을 다 못쓰게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작전하는데 손톱만큼이라도 지장을 받을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워지는 건지는 한국인들 스스로 생각을 못합니다. 세금 걷어서 만드는 214급 잠수함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킬체인 시스템은 미국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런 말씀과 함께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민주주의 체제는 미국의 힘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